1159번 문제 보죠. 오른쪽 그림은 두 개의 회사 P1, P2 사이에 개설된 통신 선로를 나타낸 거래요. 행렬 A에 IJ 성분이 있어요. A11, A12, A21, A22 행렬을 A 행렬이라고 하겠다. 뭐 이 말이겠죠. 그때 A 행렬을 구해봐라. 근데 그 성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자, A11이 뭐냐? A11이 의미하는 게 P1에서 P1으로 가는 방법의 수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P1에서 P1으로 가는 길이 한 가지, 두 가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들어오는 숫자가 두 가지니까 이겠구나라는 거 알 수 있어요. 두 번째, P12는 P1에서 내가 P12라고 그랬니? A12는 P1에서 P2로 가는 방법의 수예요. P1에서 P2로 가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그러니까 여기가 1이 들어오겠다라는 거죠. A21은 P2에서 P1로 가는 방법, P2에서 P1로 가는 방법 몇 가지예요? 두 가지죠. 그래서 두 가지. P22는 자꾸 P라고 하네요. A22는 이렇게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한 가지. 21, 21 어디 있나요? 3번에 있겠네요. 이해되죠? 1160번 문제 보죠. 2차 정사각행렬 A의 IJ 성분 AIJ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습니다. 그때 A의 모든 성분의 합이 34일 때 상수 K의 값을 구해주세요. 2차 정사각행렬이라고 한다면 2 곱하기 2 행렬을 말하는 거고요. 성분은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A11, A12, A21, A22 이렇게 말이지. 그러면 A11부터 구해보도록 하죠. A11 성분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I가 1이고 J가 1이기 때문에 I하고 J에다가 전부 1을 넣어주자 이 말이죠. 마이너스 2의 전체 제곱 더하기 K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는 4 더하기 K라고 볼 수 있어요. A12는 마이너스 2의 전체 세제곱 플러스 J니까 K에다가 2배를 하겠다 이 말이겠네요.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2K. 다음 A21 성분을 보죠. 마이너스 2에 똑같이 세제곱에 플러스 1K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A22 성분은 마이너스 2에 4제곱 플러스 2K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16 플러스 2K. 요 모든 성분들의 합이 얼마라는 겁니까? 34라는 거예요. 4 플러스 몇 K이죠? 6K 이렇게 나오죠? 얘가 34입니다. 그럼 6K의 값이 30이 될 거고요. 따라서 K는 얼마입니까? 5 이렇게 나오겠네요. 정답은 5번 이렇게 체크해주면 되겠다. 이해되죠? 1161번 문제 보면 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알파, 베타에 대하여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제곱을 구해주세요. 두 개의 2차 정사각행렬이 서로 같다고 되어 있네. 그럼 같은 위치에 있는 성분은 서로 같아요. 그래서 알파가 6 마이너스 베타랑 같고요. 알파 베타는 같은 거 보이죠? 베타가 알파분의 4랑 같고요. 내가 2를 건너뛰었네. 자, 2는 2랑 똑같다. 뭐 이런 거겠죠? 그러면 똑같은 거는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없고요.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첫 번째, 1행 1열 성분이 6 마이너스 베타랑 뭐가 같아요? 알파랑 같아요. 알파분의 4는 뭐랑 같다? 베타랑 같다. 이렇게 두 가지의 정보를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라는 것으로 정리를 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알파 베타 값이 4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베타분의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베타 제곱이잖아. 이거 통분해주면요. 알파 베타분의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죠. 곱셈 공식의 변형에 의해서 알파 베타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통해서 구할 수 있겠다.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 4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6이죠. 6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알파 베타 4 곱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 또다시 6 이렇게 되겠네요. 4로 이렇게 약분을 해보자. 4로 이렇게 약분을 하면은 분모는 1이 되는 거고요. 분자는 4가 약분됐으니까 54 마이너스 63 18 그럼 얼마가 나와요? 54에서 18 빼면은 36 이렇게 나오지 않니? 정답은 그냥 36이네요. 1162번 문제 볼게요.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겠다.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먼저 써볼까?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냐면 A, 알파 베타가 얼마냐면 B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해보고 밑에 행렬식을 보도록 하죠. 알파 곱하기 행렬, 베타 곱하기 행렬을 더했어요. 그때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한다.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하세요. 그렇다면 1행 1열을 보면은 알파, 베타죠. 알파 플러스 베타가 곧 4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다시 1행 2열을 보면은 알파 제곱과 베타 제곱이죠. 알파 제곱, 어이구 어떻게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 얘가 얼마다? 10이다 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알파 베타 요거 뒤쪽은 상관이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한테 주는 정보가 없다. 그러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예요. 알파 플러스 베타가 A인데 그게 4였고요. 알파 베타 값을 B라고 하고 있는데 알파 베타를 직접적으로 주지 않고요. 곱셈 공식의 변형을 통해서 알아봐라 뭐 이거죠.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 얘가 10입니다. 알파 플러스 베타가 4예요. 그럼 4제곱 마이너스 2 알파 베타가 B라고 그랬죠. 얘가 10입니다. 그러면 2B 값이 얼마냐면 6이고요. 따라서 B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3 이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B 값이 3이다. 그러면 A 더하기 B 값은 얼마가 나오는구나? 7이 나오는구나. 최종 정답은 7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이해되죠? 1163번 문제 보죠. 두 개의 행렬에 대하여 다음 식을 만족시키는 행렬 X를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보시면요. 3분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A-5X 행렬이 3B-3X 행렬이다 라는 걸 볼 수 있어요. 넘겨보죠. X를 넘기고 A를 넘겨볼게요. 마이너스 2x 행렬 얘가 3b 행렬에서 a 행렬을 뺀 것과 같아 라고 나와 있어요. 사실은 x 행렬을 구하려면은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정상적인 풀이가 맞아요. 모범 답안이라고 하죠. 그런 걸. 그런데 우리는 답을 좀 빨리 구하기 위해서 그냥 여기에서 오른쪽 행렬을 연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b 행렬에다가 3배를 하고 a 행렬을 빼세요. 오케이? B 행렬에 3배를 해. 그리고 A 행렬을 빼요. 얼마야? 10이죠? 자, 1행 1열이 10이에요. 두 번째, 3배를 하고 0을 빼요. 6이죠? 3배를 하고 마이너스 1을 빼는 거예요. 16입니다. 3배를 하고 마이너스 9죠? 거기서 3을 빼요. 마이너스 12가 돼요. 얘가 마이너스 2x 행렬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마이너스 2로 나누는 게 훨씬 더 빠르겠죠. 1행 1열 얘가 얼마가 나올까? 마이너스 5가 나오겠죠? 여기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 1행 2열 양변을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6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 볼 수 있고요. 세 번째 16을 보면은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마이너스 8이 되겠다. 그래서 정답이 2번 이렇게 구하는 게 효율적이겠다. 이해되죠? 1164번 문제 보죠. 두 개의 2차 정사각 행렬이 보입니다. x 마이너스 2y가 a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2x 플러스 y가 b라고 정의가 되어 있어요. 자, 이때 x와 y를 더한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이 식에서 x랑 y 행렬을 구해봐라 뭐 이거 같아요. 연립방정식처럼 풀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식이라고 할 거고요. 두 번째 식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죠. y를 소거하려면 두 번째 있는 식에다가 2배를 한 다음에 첫 번째 있는 식을 뭐 하면 돼? 더하면 되겠죠? 그러면 2배한 식을 써볼게요. 이렇게
얘가 두 번째 있는 식을 변형한 새로운 식이고요. 첫 번째 있는 식과 새로운 식을 더해보면요. 5x 행렬, 얘가 어떻게 됩니까? a 플러스 2b 행렬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a 행렬에다가 b에다가 2배를 한 행렬을 더하겠다 이 말이거든. b에다가 2배를 하면요. 14 마이너스 4, 여기가 8, 여기가 2 이렇게 되겠죠. 이 성분들과 a 행렬을 더하면 그게 x의 5배를 한 행렬이 나와 라는 거겠죠. 1행 1열이 15겠네요. 1행 2열이 얼마예요? 20인가? 마이너스 10이네요. 마이너스 10. 다음 0, 다음 5. 이렇게 성분을 모두 구한 다음에 5x이기 때문에 x 행렬을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 전부 다 뭘로 나누면 돼요? 5로 나누면 되겠죠. 3, 0, 마이너스 2, 1 이렇게 됐나요? 두 번째, y 행렬을 이제부터 구하면 될 것 같은데 y 행렬을 어떻게 구합니까? 여기에서 구하면 될 것 같지 않아요? y 행렬은 b에서 뺍니다. 2x 행렬을. 이해돼요? b에서 요거 2배 한 거를 빼겠다 이 말이에요. b가 어디 있나요? 저거 지울게요. 이렇게 b 행렬을 다시 한번 써보면은 7, 4, 마이너스 2, 1 이렇게 돼 있죠? 빼기 x의 2배 6, 마이너스 4, 0, 2 이렇게 이걸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y 행렬이 나오지 않겠냐? 1열 보면요. 1, 마이너스 2에서 빼면은 2, 4에서 0을 빼니까 4, 1에서 2를 빼면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x, y를 더한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지만 결국에는 모든 성분의 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x 성분을 다 더하고요. y 성분을 다 더하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더해버릴래. 이해돼요? 요거 다 더하면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이거 다 더하면 뭐예요? 6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더하면 뭐예요? 8입니다. 그래서 3번 이렇게 체크할 수 있겠다. 이해돼요? 1165번 볼게요. 세 개의 행렬에 대하여 실수 xy가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만족합니다 라고 나왔어요. 그때 x 플러스 y를 구하세요. 이거는 성분들을 비교하면 돼요. 나는 1행, 1열 성분을 먼저 볼게요. 여기, 여기, 여기. x는 여기다 곱하는 거고요. y는 여기다 곱하는 거고요. 둘이 더하는 거예요. 마이너스 x 더하기 y, 얘가 4씩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4 이렇게 하나를 얻어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우리가 1행 2열을 볼 필요가 있을까요? 보면은 이거 2배 한 거예요. 얘도 2배 했고요. 얘도 2배 한 거예요. 그러면은 해봤자 얘랑 똑같은 식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한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뭘 할 거냐면 여기 2행 1열을 보려고 합니다. 여기에 x를 곱하면요, x고요. y를 곱하면요, 0이고요. 4배를 하면요, 8입니다, 8. 아, 그래서 x가 8이구나 라는 거 금방 구할 수 있죠? x가 8이구나. 그럼 y는 뭐구나? 마이너스 8이 넘어가니까 4구나. 됐어요? 그럼 x 플러스 y를 구하세요. x 플러스 y를 구하면 얼마가 나와요? 12. 이렇게 구할 수 있겠다. 가능하죠? 1166번 문제 볼게요. 두 개의 행렬이 곱해져서 0행렬을 만들어냈을 때 상수 x, y를 구하고요. 그 x, y의 곱을 구해보아라 라고 나왔어요. 곱셈에 대한 연산을 연습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두 행렬의 곱을 이렇게 나타내야 하고요. 이 모든 원소가 뭐가 나왔다는 거야? 0이 나왔다는 거야. 거기에서 x, y를 한번 구해봐. 이건데, 자, 1행 1열 원소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럼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될 건데 나는 나머지 애들은 조금 골라서 구하려고 합니다. 왜? 굳이 다 구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x, y만 구하면 되는 거고 그 결과값은 0행렬이니까 나한테 굉장히 좀 편한 문제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자체가 0이 나왔을 거야. 그죠? 그럼 마이너스 3x의 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따라서 x의 값이 뭐야? 2야. 맞아요? 그럼 이제 y만 구하면 되는 거 아닌가? 그 y를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렇게 곱하려고 해요. 몇 행 몇 열? 2행 1열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 뭐야? 마이너스
3y 플러스 12야. 얘도 뭐가 나왔을 거야? 0이 나왔을 거야, 0. 그러면 y는 암산합시다. 그냥 4가 나와요. 그래서 x랑 y를 뭐 해라? 곱해라. x, y는 얼마가 나와요? 8이 나오겠죠? 이게 최종 정답이 되겠다. 이해되죠? 1167번 문제 볼게요. A 행렬에 대하여 A 행렬이 다음과 같은 성질을 만족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때 상수 A, B에 대하여 A 플러스 B 값을 구해주세요. 여러 가지 풀이법이 분명히 있을 건데 나는 그냥 정직하게 푸는 방법으로 해볼게요. A 제곱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A-1BE A-1BE 곱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1행 1열 같은 경우는 A제곱 마이너스 B가 나올 거고요. 1행 2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다음 2행 1열 같은 경우는 AB 플러스 2B 2행 2열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B 플러스 4 이렇게 그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열 아이들이 좀 더 간단해 보인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게 지금 A제곱인데 그 A제곱이 뭐랑 같다는 거야? 다시 A랑 같다는 거야. A-1BE 이렇게. 그러면 요 오른쪽에 있는 2행 1행 2열 행렬이 원소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 마이너스 B 플러스 4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마이너스 B 플러스 2 얘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기에서 A랑 B를 구하는 게 더 간단하겠죠. 이해돼요? A를 넘기고 마이너스 1을 넘기니까 따라서 A의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 B 값은 0 이렇게 간단히 구할 수 있다. A 플러스 B를 구하세요. A 플러스 B는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최종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돼요? 1168번 문제 보죠. A제곱이 나와 있고요. A 행렬에다가 이렇게 2 곱하기 1 행렬 하나를 곱했더니 PQ 뭐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할 때 이 값과 같은 행렬을 찾아주세요. 자, 같은 행렬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꼴을 만들어내야 되겠다라는 각오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A 곱하기 x-p, y-q 이러한 행렬이 도대체 어떻게 나왔는지 분석을 해봐야 돼. 그럼 요거는 a 곱하기 x, y 빼기 pq 요렇게 생긴 거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럼 a가 분배가 되겠죠. a가 분배가 되면 a, xy 마이너스 a PQ 요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여기에서 A, X, Y가 나와 있잖아. 아, 그럼 요거는 PQ겠네. PQ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네. 그러면 A 곱하기 PQ 이게 도대체 뭘까? A 곱하기 PQ PQ가 뭐였냐면요. 다시 거꾸로 이렇게 돌아간 거예요. 맞아? 그러면 여기만 봐요. 여기만 A 곱하기 PQ인데 그 PQ가 A 곱하기 뭐야? XY였던 거예요. PQ가 A 곱하기 XY였던 거야. 그러면 얘는 A제곱 곱하기 XY라는 걸 알 수 있고요. A제곱이 뭔지 저기 나와 있잖아. A제곱이 뭐라고 나와 있어? 2, 0, 0,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가 XY를 곱한 이런 모습이야. 됐니? 그러면 곱해보자. 곱해보면요 2X가 나오고요. 곱해보면요 마이너스 Y가 나와요. 아,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현된 게 결과값이 어떻게 나왔냐면 2X 마이너스 Y 2X 마이너스 Y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두 개를 뭐하고 있어요? 빼고 있는 거지. 자, 변형을 한번 이렇게 해봤어. 이게 답에 있으면은 답인 거고요. 아니면은 또다시 변형을 해봐야 돼. P에서 2X를 뺐고요. 뭐야? Q에서 플러스 Y가 된 거죠? 요게 있나요? 여기 있네요. 3번. 그러면 이게 정답이 되겠네요. 가능하죠? 1169번 문제 볼게요. 두 행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이 만족할 때 실수 XY의 관계식을 구해주세요 라고 나왔어요. 보면은 A에서 B를 뺀
행렬에다가 제곱을 했더니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 되었네. 우와, 원래 행렬에서는 저런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렇게 곱셈 공식이 성립했다라는 거는 ab와 ba가 서로 어땠다라는 거예요? 같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만큼은 ab와 ba가 같으니 한번 관계식을 구해볼래? 뭐 이런 거겠죠. 자, ab를 구해보도록 하죠. 3x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을 곱하면은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요? 자, 1행 2열을 구해보면요 3y 플러스 3x가 될 거고요. 자, 여기까지만 해볼게. 왜? BA랑 비교해보려고 해. BA랑 비교해볼게요. 이번에는 BA니까 순서 조심하세요. 1행 1열을 구하는데 이렇게 곱해야 돼요. 그럼 뭐야? 마이너스 6 플러스 6y예요. 그럼 여기서 끝난 거예요, 사실. 왜? 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6 플러스 y랑 같다. 마이너스 6이 지워져요. 그리고 6으로 나누면 y의 값이 마이너스 x 이렇게 됩니다. 1차 함수 그래프죠. 원점을 지나가는 정비례 그래프인데 a가 0보다 작기 때문에 이렇게 아래로 감소하는 그래프라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관계식이겠네. 1170번 문제 보죠. 두 2차 정사각 행렬 AB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약속을 했을 때 그때 두 행렬 XY에 대하여 이게 성립합니다. 자, 요거 정리 한번 해볼까요? XY 마이너스 YX가 나와 있어 라는 뜻이에요. 아, 나는 이거에 대한 힌트를 알고 있어. 행렬의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봐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를 전개해 봐야 되겠네. 어떤 공식에 의해서? 이 문제에서 제시한 공식에 의해서 해보도록 하죠. 이 식은 앞에 있는 거 x 플러스 y, 뒤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y의 곱, 거기서 뺍니다. 뒤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y, 앞에 있는 거 x 플러스 y. 이거를 신난다고 합차 공식을 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냐면 행렬이니까. 자, x제곱 마이너스 xy 그리고 플러스 yx 그 다음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다음 두 번째 있는 식을 전개하면요. x제곱 플러스 xy 다음 마이너스 yx 다음 마이너스 y제곱이에요. 그러면 어차피 이것도 빼는 거니까 똑같은 것은 삭제가 되겠죠. x제곱 삭제 마이너스 y제곱 삭제. 그렇다면 마이너스 xy 플러스 yx 마이너스 분배해서 xy 플러스 yx 이게 정리된 식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게 동류항 정리하는 것처럼 정리가 가능해요. 마이너스 2xy 플러스 2yx고요. 얘는 마이너스 2를 밖으로 빼내면요. xy 마이너스 yx예요. 이거 어디서 많이 봤는데? 얘죠. 그 말은 이 원래 있는 행렬에다가 몇 배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2배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 마이너스 2배 한 성분의 합을 구하세요. 그러면 성분의 합이니까 여기 있는 성분 싹 다 더한 다음에 몇 배 하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 2배 하면 되겠다. 이해돼요?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보죠. 다 더해봐요. 얼마가 나와요? 2가 나와요. 2 거기서 몇 배를 한다고? 곱하기 왜 이렇게 생겼죠? 자, 마이너스 2배를 하겠다. 얼마예요? 마이너스 4. 얘가 최종 정답이 되겠네요. 이해되죠? 1171번 문제 볼게요. 2차 정사각 행렬 A에 대하여 A제곱이 나와 있고요. 행렬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왔어요. 보면 이거 곱셈 공식처럼 생겼어요. 우리가 앞에서 곱셈 공식을 배웠을 때 x제곱 더하기 xy 더하기 y제곱이랑 x제곱 마이너스 xy 플러스 y제곱을 곱했을 때 그 이때 전개된 모습이 x 4제곱 플러스 x제곱 y제곱 플러스 y 4제곱이라고 했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요거를 알고 있으면은 왠지 저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수월할 것 같은데 왜냐하면 단위 행렬이 있잖아. 만약에 여기에 B라는 행렬이 들어왔게 된다면 여기에 B가 들어오게 된다면 이거는 굉장히 곤란해지는 거야. 이때는 곱셈에 대한 요거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곱셈 공식이 성립하지 않지만
단위 행렬이 들어오면은 곱셈 공식을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야. 맞아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겠죠. 경우에 따라서.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곱셈 공식을 그대로 적용하게 된다면 A의 4제곱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2의 4제곱 요렇게 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A의 4제곱이라고 한다면 요것을 제곱하세요. 이거겠죠. 식으로 써보면요. 1, 0, 마이너스 3, 1. 그죠? 여기도 1, 0, 마이너스 3, 1. 다음 플러스 A제곱은 1, 마이너스 3, 0, 1. 그대로 쓰면 되는 거고 거기에다가 단위 행렬 4제곱 해봤자 어차피 단위 행렬이죠. 이렇게 다음과 같은 식을 계산해봐라. 뭐 이건데 요거 곱셈만 한번 해보면은 그냥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해보죠. 이렇게 곱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1. 자, 이렇게 곱해보면요. 얼마가 나오냐면 마이너스 6. 0이고요. 1이에요. 여기에다가 더하고 더해보자. 이거예요. 1행 1열 불러보죠. 1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3이죠. 다음 1행 2열 더하고 마이너스 9예요. 0, 0, 0, 0, 1, 1, 1, 3. 그러면 요렇게 써있는 게 어디 있나요? 자, 여기 있네요. 5번. 이게 정답이 되겠어요. 나는 이거 곱셈 공식 도저히 모르겠는데요? 라고 해도 문제될 건 없습니다. 그냥 전개하세요. 이렇게 곱하면 뭐야? A 4제곱이죠? 다음 이렇게 곱하면 A 3제곱이에요. 플러스 A 3제곱. 다음 이렇게 곱하면 A 제곱이죠? 두 번째, 마이너스 A를 분배합니다. 마이너스 A를 분배하면요. 마이너스 A 3제곱이라서 얘가 지워져요.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A제곱이라서 얘가 지워져요. 그 다음 마이너스 A가 남아있죠? 그리고 2를 분배하면 A제곱이 살아있어요. 자, A제곱 갑자기 살아났어요. 다음 A 지워집니다. 다음 2랑 2랑 곱하면 플러스 2 이렇게 되겠죠? 남아있는 게 A 4제곱, A제곱, 2 이렇게 있어요. 그 말은 요거라는 거죠. 즉 몰라도 전개하면은 그냥 빠르게 구할 수 있으니까 몰라도 괜찮습니다. 연산만 잘 하시면 되고요. 곱할 때 순서만 조심하시면 됩니다. 맞죠? 1172번 문제 보면 행렬에 대하여 다음 중 행렬 A의 10제곱과 같은 것을 찾아보세요 라고 나왔어요. A의 10제곱이라고 해가지고 진짜 내가 10제곱을 하냐? 그건 아니에요. 최소한 3번 정도는 곱해봐야지 규칙성이라는 게 나오게 될 거예요. 자, A 제곱을 한번 해봅시다.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3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3 이렇게 곱해보면 암산할 수 있겠습니까? 자, 2 곱하기 2 이렇게 곱하면은 얼마? 10. 다음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 5. 다음 이렇게 마이너스 12에다가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0인가요? 다음 이렇게 곱하면 9에다가 6을 더하니까 15. 요 정도로 나올 수 있겠다. 됐나요? 그런데 얘가 5로 깔끔하게 나눠질 것 같지 않니?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보면 5 곱하기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3 이렇게 됐는데 와 뭐야 이거 얘가 A 아니야? A? 그럼 이거는 5A였네. 자, A제곱이 지금 5A가 됐어요. A제곱이 5A가 됐다고. 그럼 A의 C제곱부터는 되게 쉬워지는 거야. 얘는 A 곱하기 A제곱 아니니? 또는 A제곱 곱하기 A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얘가 뭐냐면요. A 곱하기 A제곱이 5A였기 때문에 얘가 5A제곱이 되는 거고요. 맞니? 근데 A제곱이 다시 뭐가 되는 거야? 5A가 되는 거야. 그 말은 5제곱 A였어. 라는 거지. 규칙성 발견했어요? A를 제곱하면요. A에다가 5를 곱한 거고요. A를 세제곱하면요. A에다가 5제곱을 곱한 거예요. 그러면 A의 N제곱이란 5의 N-1승 곱하기 A구나라는 거를 눈치챌 수 있겠죠. 그래서 A의 10제곱과 같은 거는 5의 9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쓸 수 있으면 되겠네요. 4번 이렇게 있겠다. 가능하죠? 1173번 문제 보죠. A 행렬에 대하여 A를 1000번 곱해봐라. 설마 1000번 곱하라고 하겠어? 자, A제곱을 보면요. 0, 1, 마이너스 1, 1
0, 1, 마이너스 1, 1. 한번 곱해보면요. 연습이야, 연습. 자, 곱하고 곱하면 마이너스 1. 곱하고 곱하면은 얼마? 여기가 마이너스 1. 자, 곱하고 1이에요. 곱하고 0이에요. 오케이. A제곱이 다음과 같구나. 그럼 A C제곱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1, 0. 여기에다가 다시 A를 곱해요. 0, 마이너스 1, 1, 1. 그러면 얼마가 나오니? 마이너스 1. 얼마가 나와요? 0, 다음. 여기가 0, 다음. 여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얘가 마이너스 단위 행렬.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오케이. 끝났어. A에 1000제곱이 있는데 얘는 A에 C제곱으로 묶어주면은 333제곱 곱하기 A. 이렇게 돼 있죠. A C제곱이 뭐냐면요.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에요. 걔를 자꾸 30이래. 333제곱을 한 다음에 A를 곱한 거죠. 그럼 이거는 그냥 마이너스 단위 행렬이에요. 맞니? 그 말은 마이너스 A야. 요거죠. 마이너스 A야.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곱해라. 1, 마일, 마일. 마이 1, 4번. 이렇게 볼 수 있겠다. 가능하죠?